네, 안녕하세요. 빅차트 증권TV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카카오톡 내에서 저를 사칭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 쌍남이 절대로 카카오톡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 채널에서 빅차트 증권까지 출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전 차트 분석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종목의 영상 시청해 보실게요. 파두가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파두의 주가가 못해도 제가 생각하는 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신규 상장 당시 이 고점, 최고점까지는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본다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 고점, 그죠? 직전에 이제 급락이 시작됐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우리 파두 주주분들께 근거를 담아서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하고요. 시청하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죠. 보시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챗 GPT를 저격해서 지금 이제 XAI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면서 8조 2천억이라는 실탄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죠. 근데 이게 저는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기업들 뭐 실적 컨센이라든지 실적 발표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실적 발표했고 다음 주는 이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토대로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잘 지켜본다면 인공지능에 정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증설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당연히 파두는 이번 이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일론 머스크의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도 인공지능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데이터 증설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런 것들만 잘 공략하시면 제가 이제 선익 시스템 수익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들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파두는 일단은 122평 올라와 줘야겠지만 상장이 되고 나서 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슈였죠. 어떻게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말하면 끝도 없지만 좀 제대로 된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파두란 주가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이제 투자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죠?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대응만 잘하면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고 손실을 최소한으로 혹은 본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익으로 나오게 되실 거고요.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다면은 굳이 무리한 돈까지 땡겨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제 내용만 잘 따라오세요. 뭐냐면 일단은 파두가 상장이 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이슈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죠? 결국 그 근본은 이 파두라는 기업에 대한 사업, 이 비즈니스가 과연 시장에서 매출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매출 안 나오네? 확인하니까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죠? 파두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파두가 하고 있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기대감에 따른 재료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계속 무수한 실적이 쏟아질 수 있는 데이터 증설 내용이에요. 파두의 제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일단 재료는 이때랑 다르게 살아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체크되셨죠?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주가가 한 차례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고점에서 저항을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세력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중요합니다. 조금만 집중할게요. 정말 중요해요. 이런 고점에서 세력들이 저항을 확인하고 나면은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첫 번째는 그 물량을 받아 줄 것인가, 두 번째는 그 물량을 받지 않고 하락을 시킬 것인가. 근데 누가 봐도 파두는 여기서 뭐 고점을 확인했다라기보다는 쏟아질 악재에 대비해서 미리 좀 물량을 좀 비중을 줄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력들이 비중을 줄였다. 그리고 모든 물량을 팔지 않았는데 악재가 터지고 바닥을 잡으면서 다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평단가를 낮춘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물량들을 엑싯을 할 것이냐, 그죠? 결국에는 우리한테 물량을 떠넘기겠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급등할 때 많이 매수를 해요. 실검에 올라오고 재료도 계속 막 터지고 이 재료 내가 봤던 기사인데 결국 이렇게 됐네? 더 나온다네? 주가 계속 급등하니까 이럴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물량을 팔고 나갈 건데, 파두는 정확하게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자리 35,000원, 3만원부터 35,000원 라인대, 그리고 이 고점 라인 때 여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이는 편이에요. 여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3만원에서 35,000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평단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합니다. 평단가를 낮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떨어지던 주가가 거래대금이 실려 있잖아요. 여기도 거래대금이 실려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들이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물량은 여기서 마지막 뭐 팔고 나간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재료가 살아있는데 뭐하러 여기서 물량 팔고 나갑니까? 오히려 물량 모아가야 되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저렴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올라와도 물량을 판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물량 비중을 줄인 것은 맞지만 다시 평단가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박살나다가 저점을 체크를 했고 지금도 주가 관리하면서 저점이 쌍바닥을 만들었다. 그래서 쌍바닥이 깨지지 않는 한 되돌림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382 되돌림이 나오면은 못해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만원 후반까지 27,000원 구간까지는 볼 수 있겠고 정상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3만원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상승 흐름이 시작되면은 뭐 조금만 올라와도 팔고 싶을 것이고 상승을 잘 하다가 뭐 이런 식 캔들이 뭐 잘 나와주다가 이렇게 음봉이 터지면은 또 팔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저한테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무조건 100%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25일날 12시에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수익을 보고 나왔거든요. 무료 종목이죠. 제 개인 번호 010-6468-0 2114 이 번호를 꼭 파두라고 종목을 남기셔야 돼요. 남기실 때 일단은 선익 시스템도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도 자 보세요. 저항대를 돌파시키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저항대를 돌파시키면서 돈을 쓰고 있죠. 얘도 평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팔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눌렸을 때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때도 이제 돈을 쓰고 나서 평단가를 높였는데 갑자기 샀던 자리에서 그대로 팔아버리니까 계속 제가 추적을 하면서 이평선이 수렴되는 구간에서 확산이 단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런데 조금씩 결국 어떻게 돼요? 당시 최근까지 만들었던 고점 돌파를 시도했던 이 윗꼬리 캔들을 보고 나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잡아서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돈을 쓰면은 돈을 썼던 구간에서 본인들 평단가에서 물량을 팔고 나오진 않아요. 평단가 관리를 하방에서 다시 들어가느냐 혹은 평단가를 높여가느냐 결국 평단가가 높아진 만큼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파두는 제가 이제 평단가가 높아지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고 라인을 뚫어내는 것 이 부분은 제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 해서 지금 저와 함께 추가 매수를 같이 공략해서 되돌림 상승을 우리가 본전이나 수익 구간에서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다면 최대한 내가 일단은 이 주가의 흐름을 지켜봐야겠죠. 그죠? 본전 구간에 올지 안 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최대한 여러분도 좀 안전하게 하시라고 이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는 무조건 뭐 여기 올 거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을 믿고 진짜 따라가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제 관점을 소신껏 말씀을 드린 거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같이 공략을 해봅시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파두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평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면은 잘 대응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앞으로 나오는 파도의 흐름을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저와 함께 공략하셔야 돼요.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일단은 음봉을 맞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기에서 급락이 나왔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올라도 팔았던 흔적들이 있는데 이게 매집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때도 지금 주가가 조금씩만 올라오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좀 팔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또 이때 이 구간으로 올라오면은 또다시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항을 받을 382 되돌림 나오고 나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때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때 추격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공략해야 되거든요. 그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올라오려고 할 때 그죠? 공략을 같이 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여긴 거예요. 기회는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일단은 다음 주를 보시면은 이제 애플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마존도 1112도 이렇게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파도에게 매우 중요하겠죠. 인공지능을 토대로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가 데이터 증설에 따른 뭐 이런 컨콜 내용이 좀 있다면은 파도한테 더욱더 유리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어제 나왔었던 제가 지금 영상을 금요일날 찍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통한 실적의 성장세가 확인이 됐어요. 알파벳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파도 역시 아마존의 이런 실적 발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자리이니까 우리 파도 주주분들 혹시라도 이 고점에 물려 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같이 대응을
해봅시다. 여러분께서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그 문자를 남겼던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제가 확실하게 이 파두 이끌어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참고로 파두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좋은 거 하나 얻어 가시는 거예요. 파두가 11월 달부터 4월 달,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올 4월까지 계속 저점에서 횡보를 했죠.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기술적인 반등, 하락,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그 반등 흐름 속에서 평단가를 낮춘 건데,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때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죠. 근데 파두는 이 지수의 변동성을 전혀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저점, 즉 파두의 주가가 이 저점, 이 박스권이 상당히 안정권에 있다라는 것이고, 호재가 있든 악재가 있든 일단 이 박스권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아마존 쪽에서 실적 컨콜 내용이 파두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증설 내용으로 인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파두의 주가가 이번 코스닥의 반등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장세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아마존과 다른 인공지능 기업들까지 이 랠리를 함께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 수혜가 파두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파두의 기업 내용은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실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꼭 들어가는 필수 내용을 또 파두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껴갈 수가 없겠죠. 인공지능 시장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언급될 이 데이터 센터, 그죠? 이분들 확인하시면서 파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대응해 볼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